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는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했었다는 한 기업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자리에서 북한이 문만 당장 북한으로 들어가겠다고 흥분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당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북한이 문만 열면 괜찮다고 아는 척을 합니다. 한국의 기업인들이 북한과 중국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렸기에 이 방송을 오늘 제가 해봅니다. 1980년대 북한 정권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북한의 무너진 경제를 살려볼 목적으로 개혁개방을 하는 척 쇼를 하면서 중앙에 하병공업부도 신설하고 외국 기업들을 그렇게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에 썩은 이제 저청년 기업가들과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의 싼 노동력을 노리고 투자들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아는 재미여포 김찬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가서 북한의 부총리인 김복신이도 만났고 김정일이의 동생인 김형이도 만나서 북한 경호 분야의 투자를 허가받았습니다. 그 후에 김찬구는 수산업과 신발 분야에도 투자를 했고 인형 봉제 공장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즉 인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와 기계 설비는 김찬구가 되고 북한 측은 공장 건물과 노동력, 전기, 물 등을 대는 조건으로 완구 생산 협동조합이라는 합병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북측은 생산만 하고 상품 조리는 김찬구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평양시에 새로운 인형 봉제 공장이 들어섰고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북한 측은 인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형들은 개당 평균 0.5달러씩 받고 계약 상대인 김찬구에 넘겨주었습니다. 김찬구는 그 인형들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바로 그 합병회사 북한 측 사장이 저희 대학 선배였습니다. 그 공장의 인기는 처음부터 대단했습니다. 물론 인형 한 개당 가격은 적었지만 50명 정도의 재봉공들이 한 달에 인형을 만들어서 벌어들이는 예화가 4, 5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었지만 일본의 주민량이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인들은 4, 5만 달러를 대수롭지 않게 벌 것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전인 1990년대 말의 북한에서는 큰 돈이고 큰 성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의 책임지도원이었던 저희 한 달 노임이 1.3달러 정도인 250원이었으니까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 합병공장 노동자들은 아무리 외화를 많이 벌어도 그들에게 차려지는 노임은 한 달에 0.7달러 정도의 북한 돈이 전부였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멎어서 돌아가는 공장이 없는데 그나마도 합병공장 노동자들은 적은 노임이라도 받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다가 합병회사 측이 명절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기름과 당과류 등 적지 않은 생필품들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병공장에 입직하는 것이 북한 노동자들이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는 또 김정일이는 합병회사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김정일이는 합병회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부터 북한 인민들 속에 자본주의 사상이 싹트고 일신단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 합병회사들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보위부와 검찰은 모든 합병회사들을 덮치고 또 덮쳤습니다. 자그마한 단서라도 잡으면 사장은 무조건 구속하고 회사들은 해산시켰습니다. 바로 그 인형봉제회사 사장도 1999년 말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는 참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 한 개당 0.5달러씩 받고 수출한 인형이 일본의 상점들에서는 개당 5 내지 6달러에 팔린다면서 사장이 뇌물을 받고 싸게 수출했다고 반역죄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아무리 일본으로 인형이 들어가면서 관세도 붙었을 것이고 또 일본은 원자재와 보조자재비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개당 원가가
높을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사장의 집을 수색했으나 달러는 하나도 찾지 못했고 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지만 그는 6개월 이상을 감옥에서 취조를 받다가 폐인이 거의 되어서야 추록을 해서 지방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찰나에 미국으로 나갔던 대방사장 김찬구 선생은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베이징에서 입국 사정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이유도 없이 김찬구의 입국 사정은 영원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재미교포 김찬구의 16년간에 걸치는 북한과의 합영 합작은 막을 내렸던 겁니다. 또 그렇게 그가 북한에 투자했던 백수십만 달러의 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합영 회사들이 그렇게 문을 닫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북한 측 사장으로 있었던 은성합영회사 중국 측 사장이었던 백성영이는 1996년에 자기 돈을 찾겠다며 북한에 들어가서 항의를 하다가 보위부에 잡혀가서 간첩 혐의를 쓰고 총살을 당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수많은 외국 기업가들의 돈과 원자재와 설비와 기술까지 공짜로 먹어버렸습니다. 중국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일본 저청년계 사업가들 속에서는 북조선에 투자하는 놈은 쌍모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재미교포 김찬구 선생은 평양아라는 책을 써서 북한의 실상을 상세히 회고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교보문고에 가면 쌀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서울에 와 있던 김찬구 선생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에 그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인영합영회사 북한 측 사장이었던 김명선이가 잡혀간 사실을 알려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이 공산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미련도 가지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저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